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6월 10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주말 끼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들까지 하면은 지금 꽤나 뉴스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것보다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어중간한 느낌, 이게 또 약한 애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뉴스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붙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은, 어딜 봐야 되지? 이런 선택, 우선순위를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는 금요일날,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이너스 0.2%. 그래서 이제 뭐 지표 나오면서 그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 혹은 뭐 금리 인하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이전에 뭐 이제 6월 12일, 13일 이번 주 중에 이제 FOMC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 포함해 가지고 대선 전에 그래도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하거나 언급 자체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정치, 미국 정부랑 이제 연준이랑 분명히 이제 독립된 기관이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죠. 뭐 이제 겉에서는 서로 사이 안 좋은 척 하더라도 이제 뒤에서 뭐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독립 기관이어도 미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온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냐?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 포인트.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금요일 날은 그냥 좀 어설프게 끝났어요. 뭐 특별하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보합선에서 그다음 엔비디아가 쭉쭉 치고 나가다가 얘는 이제 액분을 하겠죠. 액면 분할 할 거고 그다음에 뭐 블룸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뭐 퍼스트 솔라, 태양광도 옆으로 깁니다. 갭 뜨고서 잘 안 밀리고 얘가 또 쑥쑥 올라왔거든요. 200달러가 280, 90, 요 정도 선까지 왔는데 거기서 좀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최근에 이제 좀 조정 슬쩍 나오다가 또 다시 살짝 고개 돌리는 이런 모습들 해가지고 미증시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자리 다시 급증 금리 인상론 좀 재부상할 것 같다. 근데 아직 뭐 확실히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캐나다랑 일단은 유럽 요쪽에서 금리 인하 스타트는 끊기는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뭐 절대 안 한다 이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미국 연준 한 두 차례 정도, 세 차례가 원래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좀 금리 인하 한 두 차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월요일 애플 WWDC가 이제 4일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WWDC 개최. 여기에 과연 이제 뭐 좀 얘기 나오는 것들 AI, GPT든 뭐 제미나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삽입되냐. 그 다음에 폴더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폴더블이 없죠. 폴더폰 이렇게 좀 접히고 왔다 갔다 하는 폰이 없는데 혹시나 폴더블 식으로 좀 처음으로 등장을 하나 그런 것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영국 원전 기업단이 이제 방한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FOMC,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내마녀의 날이에요. 그리고 14일은 SP소프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뭐 미국 CPI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 플러스 6월 18일은 중국 쇼핑 축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CPI 같은 거 있기는 한데 결국에 FOMC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 지금은 그냥 금리 인하 언제 하냐? 그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언제 하냐? 금리 인상 하더라도 어차피 그 뒤에는 금리 인하일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이지 않나? FOMC는 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MC를 앞두고 미 증시도 그렇고 조금 이런 게 이제 눈치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황에서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불확실함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AI에서는 애플 AI 전략 음성 비서 시리 업그레이드가 전부인가? 뭐 이런 내용들 지금 뭐 애플 인텔리전스 생성형 AI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직 공개가 나온 거는 없어요. 공개가 나온 건 없고 이 공개가 이제 좀 제로 소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AI 쪽들이 이번에 뭐 반짝반짝 하기는 했지만 눈앞에 두고서는 좀 반응을 안 했죠. 한 일주일 전쯤까지는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애플에서 WWDC에서 과연 AI가 이제 애플이라는 플랫폼에 같이 탑승을 하면서 뭐 GPT든 뭐든 좀 이제 같이 실느냐 아니면은 폴더블 폰 얘기가 나오나 아니면 뭐 시리 업그레이드 등등. 근데 이제 요걸 통해서 애플 주가가 어떻게 좀 반응하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AI들이 이제 이게 좀 제로 소멸로 밀릴지 폴라리스 시리즈들이 자리는 좀 괜찮거든요. 해가지고 뭐 그 이전에 뭐 반짝반짝한 것도 있기는 해요. 얘네는 뭐 어차피 그냥 스트레이트로 줄줄줄 무너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뭐 반등하거나 익절 줄 수 있는 구간들은 다 하긴 했는데 이번에 요거 뭐 좀 발표랑 같이 엮어주는지 SP소프트는 한번 반짝했죠. 구간에서 21선 돌파하면서 뭐 뉴스 개별적인 거 붙이고 했는데 요게 또 그 뒤에 SP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코파일럿 공동세미나 6월 14일 이게 있습니다. SP가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그걸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폴더블이 좀 나온다. 라면은 폴더블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KH 옛날에 바텍이 있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그래서 애플 이슈랑 이제 보통 엮이는 건 BH 얘가 지금 최근에 애플 뭐 그런 것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올라왔다가 애플 납품 그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21선 최근에 요 구간 안에서 좀 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슈팅 만들고 또 슬쩍 들어왔는데 얘는 좀 특이점이 기간 수급이거든요. 보통 이러면 외국인이 뭐 좀 같이 간을 본다고 하는데 얘는 기간이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21선 주변에서 애플 뭐 좀 좋게 얘기 나오면서 뭐 주가 좀 반응하고 하면은 얘는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애플 주가랑 조금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그 폴더블 폰 그런 거 나오면은 폴더블 힌지 그다음에 뭐 필름 이런 것들이 엮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발표가 좀 나오나 그거랑 애플 주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SK는 금요일 날 일단은 좀 바로바로 시원하게 반응을 좀 주기는 했죠. SK도 기간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거든요. 얘는 좀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서 꿈틀꿈틀하고 SKU는 5일선 깨자마자 바로 좀 시원하게 그래서 SK 시리즈 이슈 자체는 조금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트 구간만 잘 설정하면 매매하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끼고 이래저래 막 뉴스들 뭐 아주 치열하게 나오더라고요. 막 이제 이게 정치가 엮여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서로서로 양측에서 막 물고 뜯고 난리 부르스던데 뭐 장래성 없다 철수한 우드사이드 대신에 우드사이드가 그 뭐 4,500km 제곱 킬로미터 이런 넓은 방대한 영역이 이게 우드사이드가 뭐 기업 내부적으로 갖다 뭐 변화 있고 해가지고 전체 다 분석 못하고 그냥 철수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우드사이드에서 탐사했던 자료 4월 달에 확보는 했는데 요번에 그 에토지오에서 그거 분석할 때 우드사이드 자료는 4월 확보를 했지만 그거는 빼고 뭐 분석했다. 근데 이게 또 그 지역이 다르다고 해요. 영역이. 그래서 뭐 없나 아니, 의미는 별로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냥 한쪽에서는 이제 물어뜯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거 이유 있었다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치고 받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정치라는 관점 빼고 결국 이 테마는 지금 뭐 특별하게 갑자기 큰 변수 생기는 게 아니면 일단 뒤에 시추까지는 시도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포커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장관 뭐 이번 달 중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회의 개최 포스코인터 영일만 석유가스전 뭐 참여하나 과거 이력 이런 뉴스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붙고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도 일단 포항 유전 테마는 이제 금요일에는 발표 이후에 한번 좀 하락을 했죠. 그래도 얘네는 밑에 밀리고 하면은 좀 볼 차트 구간들 생각은 좀 해볼 것 같아요. 얘네는 그냥 무너지긴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라고 생각해서 각 대장, 석유, 뭐 시리즈부터 해서 가스공사, 얘는 단기 가열 중이죠. 대성에너지부터 해서 뭐 철관, 그리고서 뭐 화성밸브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분봉상에 움직인 것도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좀 시추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시추는 해야 된다. 시추는 진행될 거다. 그것 때문인지 시추 설비나 뭐 드릴 그런 것들 관련한 우린 BTS, 서암기계공업, 대양은 전기공업
해인 지금 시간에서도 이렇게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시추를 결국 해야 된다. 그 이슈랑 좀 엮이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분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유전 테마가 지금 뭐 이래저래 있지만, 그래도 정부 자체에서 어쨌든 어필을 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씻기는 좀 쉽진 않지 않나. 그래도 눌림 자리들 한번 잘 노려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테마, 이런 테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는데, 시장이 이 테마 제외하고도 그래도 매매할 거 꽤 많거든요. 많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또 엮이는 테마들이 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정부 직접적으로 엮이는 테마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치적인 관점은 항상 주식에서 정치 관점 막 이렇게 해서 적용해봤자 돈 버는 데는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할지 안 할지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쪽 테마를 굳이 건드릴 것인가, 안 건드릴 것인가. 결국 이 테마가 안 건드리려고 했던 분들, 뭐 이거 뭐 가짜다 하셨던 분들은 못 건드렸겠죠. 대신에 몰라 그런 거 신나 이 테마 자체 그냥 기대감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뭐 여기서 30%든 50%든 뭐 수익 볼 거 보고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만큼 또 위에서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밀리는 거기도 하고, 세력주 테마주는 변동성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이슈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얼마나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변동성을 통해서 개인들과 먼 구간, 개인들이 신나서 달려들 구간이랑 나는 그 구간이랑 반대로 개인들이 이제 질색하면서 뭐 손절치고 도망칠 그런 구간들 좀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돈 버는 데는 좀 엄청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뭐 이제 좀 개별 뉴스인데, 카카오 헬스 혈당 관리 앱 갤럭시 애플워치에도 탑재. 그래서 갤럭시랑 애플워치, 그 다음에 손톱 크기 센서로 1분마다 혈당 측정한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연 5천원 매출 가능하다. 아직 이게 다 점유율 막 높이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은 아직은 해외께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뭐 기술력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센스가 이제 좀 미치기는 합니다. 올해 어차피 바이오 쪽은 계속 좀 포커싱을 해야 되고, 바이오에서 또 크게 나뉘는 게 개별 재료들을 갖고 있는 애들, 뭐 이번에 FDA 신약, HLB라던가 유한양액 이런 것도 있고, 개별 뭐 임상, 알테오젠 뭐 3천당은 임상이라기보다는 그 아일리아 그런 계약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래저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당뇨 플러스 비만 치료제가 당뇨 요쪽에도 같이 엮이죠. 같은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나네마 관련해서 이제 퓨처캠 요것도 요번 달에 뭐 발표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펩트론도 있고, 인벤티지랩도 밑에서 120선 좀 다시 넘기고, 그다음에 BNC도 120 밟고 또 슬쩍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첨생법 ST팜, 바이넥스. ST팜은 요 뉴스 하나 있었죠? 요거 말고서 그 금요일날 뉴스 하나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각 재별 이슈들이 계속 다 있어요. 있기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바이오는 좀 있다가 또 IPO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증시 입성 노린다. 그래서 뭐 뉴스들이 막 이것저것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상장 관련해서 뭐 시프트업, 정정 신고서 제출, 상장 일정 이제 7월 달로 2주 연기. 근데 이제 대성창투 뭐 계속 꿈틀꿈틀하죠. 해서 이거 그 시프트업 시총 자체가 뭐 이제 한 3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구간 살짝 이탈하고 21선 밟고 바로 좀 또 기술적으로 땡겨 올리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게 좀 상장이 6월 중에 할 줄 알았는데 뭐 한 7월로 좀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도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도 얘도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계속 밀리면은 출렁.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도 또 반짝 하고 했는데, 계속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 장중에 나스닥 야놀자 같은 경우 이전부터 상장 이야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아주아이비가 대장을 했지만 야놀자 하면 예전부터 SBI가 그 정통적인 대장이었거든요. SBI는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윗골이 있는 것 중 한 10개 중에 8, 9개는 한 7, 8개? 그 정도는 다 야놀자 뉴스입니다. 얘는
다 야놀자예요. 특징주를 쳐보든 아니면 야놀자를 치면은 지금 이 수없이 많은 윗꼬리 중 한 3, 40개 되잖아요. 그 중에 한 8, 90%가 야놀자 이슈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다시 시간에서는 야놀자 대장격으로 다시 좀 얘가 상승을 좀 뽑아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시총이 10조 넘어가게 판 그 얘기 나옵니다. 한 12조에서 15조 꽤 커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보통 3조에서 한 5조쯤 나왔죠. 그리고서 그런 상장 금액이 큰 거는 시장에서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 그만큼 투자 얘네들이 언제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그 기업이 이제 완전 스타트 창업 시절에 투자한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클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그냥 그 시총이 클수록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그게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나스닥 상장부터 해서 뭐 상장 이야기들 계속 있습니다. 야놀자는 이르면은 7월, 네이버 웹툰은 뭐 7월에서 조금 얘기가 뚜렷하진 않네요. 뉴스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계속 기억해 둬야겠죠. 상장 전까지. 자, 그리고 윤 대통령 10일부터 투르크,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거 방문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뭐 사실상 어차피 엮이는 거 그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 뭐 방산. 우리나라는 그냥 해외에 엮이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 이게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뭐 전력 수요 부족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뭐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전은 계속 키워드로 나오는데, 원전 우리나라는 또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이런 것들 해서 넘어가면은 뭔가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SCFI는 중간중간 한 번씩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이런 게 해소는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홍해, 예티 반군 계속 타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미국 관세 부여 8월 1일 그 전에 중국에서 물량들을 다 해외로 밀어내는 그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티 그 홍해 지나가는 것도 더 길어져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그런 게 이제 운임에 대해서 좀 계속 상승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하고 하면은 이런 그린 로직스 얘는 또 120선 또 슬쩍 10,000원 주변 밟고서 또 이런 움직임인데, 이게 운임이 계속 진정이 바로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저번 주 HLB 이후에 이제 알테오젠 또 엄청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요 키워드였죠. 이거랑 이제 할로자임 주가들. 그래서 ASCO에서 존슨앤존슨 유한양액 뭐 이런 것들 해서 결국 투약 시간도 감소시키는데, 피하 주사의 장점, 투약 시간 감소도 하는데 부작용도 줄이고 생존율까지 증가시켜? 그러면은 뭐 그냥 다 좋은 거잖아요. 치료 요거에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단 1차로 부각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할로자임 주가, 뭐 라이벌 경쟁, 같은 기술 이제 경쟁사 뭐 개념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제 또 알테오젠이다 보니까, 그리고 알테오젠은 머크랑 같이 엮여 있죠. 자, 근데 이게 이번에 뉴스 나온 건데, 원래 머크 지금 알테오젠은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키트루다, SC, 임상, 삼상. 그게 이제 원래 9월이었거든요. 그거를 통과하면 임상 삼상이 뭐 문제없이 해소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로얄티 뭐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냥 고정적인 매출액, 키트루다가 세계 1위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든, 3%는 좀 너무 적은가? 3%여도 근데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계약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NL 분들은 좀 그 생각하는 게 한 5%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계산 쭉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2분기 중에 임상을 좀 완료할 예정이다. 요 뉴스에서는 원래 이게 임상 그게 9월이었거든요. 근데 요 뉴스를 통해서 2분기 중에 임상 완료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 인터뷰도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임상이 진행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2분기면은 사실 지금 6월 이제 한 20일, 20일도 아니죠. 실제로는. 그래서 한 2주, 3주 안팎인데,
갑자기 좀 요번 달로 좀 땡겨지는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임상 마무리라는 게 완벽하게 좀 기업 입장에서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억은 해둬야겠죠. 이게 좀 제로 소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원래 한 8, 9월까지 좀 넉넉하게 밑에서 이미 올라올 때 조금씩 익절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조금 더 보려고 했거든요. 8, 9월까지. 그렇기는 한데 이 뉴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덜어내야 되나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남은 것도. 그래도 이게 그 SC 제형이 그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라는 게 이제 성공 확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그래도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단은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을 이제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임상들이랑은 일반 임상 뭐 3상 통과까지 뭐 10% 이내입니다. 그거랑은 좀 이제 결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공 확률은 높은. 그렇기는 한데 또 바이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알테오제는 정말 그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ASCO에서 SC 제형의 우수함 1차로 박 땡기면서 MSCI 이후에 6월 4일날 그 이슈로 갖다 이제 좀 움직이고 하루 쉬고 이날은 이제 할로자임 또 주가 뭐 11%인가 12%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엮였나 해서 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미친 듯이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기다렸다는 듯이 2분기 중에 뭐 임상 완료할 수도 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뉴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게 성공 여부가 엄청 뭐 알테보전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자리가 이제 좀 높아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서는 이런 외국인 매수세랑 같이 이제 좀 데이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잘 갔으면 좋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가치 투자를 제가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해가지고 조금씩 더 정리를 좀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자, 그래도 일단 바이오는 그런 식으로 뭐 개별 뉴스들 해가지고 강한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방사는 이렇게 9.19 군사합의 3시부터 전면 효력 정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올 거라고 했죠. 북한에서도 또 뭔가 대응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북한이 또 다시 그 오물 풍선 또 다시 보냈어요. 그 북서풍 이게 계속 또 타이밍 맞게 뭐 그게 이제 부니까 보낸 거이기도 할 텐데 북한이 또 오물 테러를 하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겠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군인분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해가지고 다 좀 출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랑 군무원 분들. 그래서 오늘 중 대북 확성기 설치 방송 재개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또 북한에서 뭔가 또 발작하는 그런 대응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사는 올해 계속 좀 지속적으로 그래서 빅텍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빅텍, 스페코, 뭐 한일 단조 이런 것도 이제 또 얘네들이 결국 메인으로 부각되는 거는 그거입니다. 그 무력 도발이 좀 나올 때 메인으로 갔다가 이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갈등, 관세 부여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반도체는 저번 주에 그냥 생각보다는 조금 삼전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진짜 세요. 확실히 HBM 키워드에서 하이닉스랑 삼전이 올해 좀 많이 갈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따라서 얘는 삼전은 외국인이 좀 죽을 쓰더라도 하이닉스는 계속 지키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하이닉스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얘도 또 꾸역꾸역 올라오죠. 그 악재 솔벤더 지기 뺏긴다 했지만 뭐 지금 당장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차세대 그래서 아직 텀이 있다 그런 게 있는데 꾸역꾸역 하면서 또 다시 올라타는 그래서 한미는 좀 특이합니다. 그 임원급 이상에서도 계속 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 수급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은 이제 조금 내려온 자리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나. 그리고 미국 정부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 원전은 결국 세계 전력 수요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영국 원정 기업단 11일부터 14일 방한. 자, 그래서 원정 관련 주들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조금 주가가 최근에 아쉽기는 했는데 어제는 이제 좀 반짝반짝 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조금 더 밀려서 그런지 19,000원, 21선 주변은 또 버티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 따라서 우리기술, 우진엔텍, 뭐 슈어소프트 등등 차트는 조금 묘하게 뭐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밑으로 밀리다가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래서 뉴스케일이랑 좀 같이 엮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금요일날 이제 뭐 식품 관련 주들, 얘네는 삼양식품이 일단 좀 쏘아올린 게 있어서 다음 분기 실적에 좀 연동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이 좀 더 세게 들어오면은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우양은 이제 냉동 김밥이죠. 그리고 CJ 시푸드가 뭐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 금 21선에서 이제 우양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잘 팔리길래 둘 다 얘도 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들, 그리고 2차 전지가 금요일 날 이게 EU에서 뭐 중국 전기차 관세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 그냥 좀 수급 돌리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원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것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내년 실적 이런 뉴스들도 좀 도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코 시리즈들이 좀 밑에서 저점 이탈하고 하면서 좀 반짝반짝 하는 거 있고, 에코프로 머티 얘는 워낙 시장에서 주도주였죠. 11월, 12월, 1월 이때도 엄청 멋있었던 종목인데 요번에도 밑에서 상한가를 좀 시원하게, 근데 저는 얘는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프로그램이 막 줄줄이 계속 파는데 꾸역꾸역 올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따 뭐 주변만 하기는 했는데 2차 전지는 뭐 이런 식으로 실적 개선, 2분기 늦으면 3분기 저점 형성 후 반등, 이런 게 지금 최근 움직임에 살짝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실적 뭐 개선이라기보다는 뭐 또 잘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유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금요일날 제로 소멸로 이제 하락을 좀 만들었는데 그냥 곱게 죽을지, 여기는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뭐 양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좀 자신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요거는 좀 개별 뉴스들, 그리고 화장품은 실적부터 해가지고 또 탄탄해요. 실리콘2는 무너지진 않다 보니까 얘는 또 45,000원 좀 넘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화장품 주들 좀 강했던 애들이 확실히 안 무너집니다. 좀 강했던 애들. 그다음에 뭐 원전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SK 시리즈, 그다음 뭐 각종 IPO 시리즈들, 방산, 해운, 그다음에 애플은 좀 재료 소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면은 AI랑 이제 폴더블 뭐 요게 있기는 한데, 당일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나오면은 또 금리 관련 주들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안엔 금리 인하는 하겠죠. 이런 것들이랑 뭐 개별 이슈 그냥 원익 QNC부터 해가지고 뭐 각자 바이오에서도 뭐 뉴스 붙이고, 그다음에 뭐 초전도체, 여기 얘는 신성 ST는 지금 2차 전지인데 초전도체가 또 24일 이슈가 있죠. 그래서 밑에서 얘네도 좀 안 무너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진짜 눈을 두 개 많습니다. 많기는 해요. 이슈도 그렇고 키워드들도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순위 좀 정해가지고 쳐내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먼저 볼까? 먼저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런 거는 결국 수급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거든요. 그냥 들어오는데 수급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매매하기 어려워. 그렇게 하면 일단은 뭐 제끼는 거고, 아니면 뭐 또 당일 뉴스 붙이는지, 그 다음에 뭐 식품 같은 거는 좀 흐름이 이렇게 해서 늘어지는 건 있을 것 같고, 이슈 자체는 일단 금요일날 바이오, 알테오젠이 뭐 실시간 3위, 5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유전 애들, 이거는 이제 그냥 조정해서 그냥 끝날지, 아니면 일정 구간 한번 좀 공략해 볼 부분이 있을지,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냥 좀 높기는 해요. 화장품은 높기는 한데, 거기서 뭐 또
끌어올리나 6월 18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어중간한 건 있습니다. 뉴스들이 많기는 한데 이번 주에 일단 좀 눈치 볼 부분은 있죠. FOMC. 그래도 시장 자체가 저번 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저것 좀 괜찮게 또 움직여주고 대금 붙이는 애들 막 붙어주고 자 그래서 내일도 매매 조금은 잘 되시는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